드디어 흑자 교육으로 진입하게 된 한국의 수출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입 대비 수출의 비중을 보게 되면 1960년도에는 그 비중이 21% 정도에 달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수입을 100원을 하게 되면 수출은 21원 정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에 비해서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970년도에 되게 되면 그 비중이 54%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출이 수입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고요. 1980년도에 들어서게 되면 76%에 이르게 되고 1990년대 되면 드디어 103%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1988년도에 한국의 수출이 수입을 능가하게 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196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수입 대비 수출의 비중의 변화 그래프를 통해서 잘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이 얼마나 이 수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변화했는지 이 그래프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의 관계는 국가 외채와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GDP 대비 총외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대체로 한국이 30 내지 한 40% 정도가 총외채였다. 그래서 GDP 대비 한 30 내지 40% 정도의 외채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은 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한 50% 정도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적어도 초반까지는 한국이 외채 국가로서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한 시선으로 한국 경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부터 급격하게 외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년도에 한국은 이제 경제 흑자 수출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게 되면서 이제 보다 많은 외화가 한국 경제로 유입하게 되었고, 그러한 외화를 통해서 외채를 차츰차츰 갚아 나가게 됨으로 해서 89년도, 90년도에 이르게 되면 GDP 대비 총외채가 불과 10%밖에 되지 않는 이제 채권 국가로 진입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1997년도 외채를 보시게 되면 다시 40%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이 1997년도에 IMF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서 다시금 외채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던 외채가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외채를 갚아 나가고, 그래서 그 총외채 비중이 2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 IMF 경제 위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IMF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바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좋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여전히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뭐 외채 비중이 다시금 좀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정도의 외채를 걱정할 한국 경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한국이 해외 자본 도입이 자유화됨으로 해서 특히 IMF 경제 위기 이후 자유경제 체제로 변화하게 되면서 모든 은행과 기업들이 자유롭게 외화를 도입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외채가 늘어난 것이지, 이에 못지않게 한국의 기업과 은행들이 또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외채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외환 보유고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13년도에서 2016년도 정도까지는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거의 3천억 달러 정도가 3천억 달러를 좀 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2018년 이후 현재까지는 거의 4천억이 넘는 그런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기업이 해외로부터 싼 이자의 외화를 자유롭게 도입하는 반면에 또 한국의 기업과 은행들은 많은 외화를 그만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환 보유액이 충분한 쿠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외채를 갚아야 될 시기가 오게 되면 이 외환 보유고를 활용을 해서 외채를 갚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랭킹에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한국은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9위에 해당되는 외환 보유고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위는 중국이고요. 약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요. 2위는 일본 1조 3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8천억 달러. 이 세 나라를 제외하게 되면 4위 러시아로부터 10위 브라질까지는 대체로 4천 내지 한 5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외환 보유고가 무조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요. 적정한 수준의 외환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금고 혹은 계좌에 쌓여 있는, 혹은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장된 자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자본을 외환 보유고라는 명목으로 보관하기보다는 오히려 생산적인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적절한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외채 위기라든지 어떤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일종의 소방차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4천억 달러, 이것은 한국의 경제 규모 그리고 수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적절한 수준의 외환보유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